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는 모든 말하기는 전부 읽기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의미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스럽게 낭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낭독하면 왠지 뭐 시낭송이라든지 막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하는 성우들의 뭐 내레이션 녹음 이런 게 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낭독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같은 것들, 글자를 읽으면서 거기에 뭐 살을 붙이고 해서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크고 작은 행사에서 진행을 맡을 때도 그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의록 같은 거를 쭉 준비해서 그걸 바탕으로 읽는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낭독이란 걸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낭독 훈련을 제가 그 레슨을 할 때도 엄청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좀 잘 쓰여진 글을 잘 읽는 법. 그 안에서 우리가 표현법 훈련도 하고 뭐 강조라든지 뭐 감정도 싣고 여러 훈련을 하면서 내 억양도 좀 다듬어지고요. 그게 결국에는 내 일상에 말하는 느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자연스럽게 낭독하기로 했지만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니트라서 이걸 이렇게 찌르기가 좀 그래서 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약간 띠용 이런 느낌. 자, 자연스럽게 낭독하는 방법 3가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외로 제가 수업을 하든가 했을 때 그 낭독을 딱 시켜드리면 이 부분을 한 70%는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낭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띄어쓰기에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스피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프리토킹이 아니라 리딩이다. 이런 문장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죠. 근데 이거를 딱 글자로 보고 이걸 읽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스피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프리토킹이 아니라 리딩이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분절분절 쪼개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글은 그 의미 단위로 덩어리로 묶어서 읽으시라고 요청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피치라고 부르는 것은 다 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피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프리토킹이 아니라 리딩이다. 이렇게 덩어리 지은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도 볼게요.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대화가 아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는 모든 말하기는 전부 읽기다.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 또한 띄어쓰기에 너무 집중하고 이것을 글자로만 인식을 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대화가 아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는 모든 말하기는 전부 읽기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의미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 말의 뉘앙스,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 읽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시기 전에는 저는 일단은 크게 동그라미로 의미 단위끼리 묶는 편이에요. 특히 설명구가 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오늘 보여드리려 합니다. 뭔가 내용이 전달 좀 안 되죠? 왜냐면은 꿈을 수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호흡을 조금 길게 써서 한 덩어리로 한 힘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꿈을 강조하는, 꿈을 수식하는 내용을 이어서 읽는 것이죠. 자, 특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복문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렇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이 두 문장이 하나로 이어진 복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많이 끊어읽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하면 또 느낌이 안 살죠. 그래서 이렇게 복문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쪼갤 수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호흡으로 읽어야 할 때는 한 덩어리를 그대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볼까요?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뉴스에서 인용한 문장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끊어읽게 된다는 거죠.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위기에 처한 건 바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위기에 처한 것 중에 바다 생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랑 위기에 처한 거니 함께 읽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위기에 처한 건 바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내용의 의미가 전달이 정확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미 단위로 자, 동글뱅이 쳐가지고 읽는 거. 자, 다음으로는 강조하기입니다. 자, 이 강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앞에 거랑도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게 내가 이 문장에서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그 안에서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으면은 말로 나오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어떤 스킬이 조금 부족한 분들, 훈련이 좀 덜 된 분들은 강조가 전혀 두드러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했다고 치는데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57분 교통정보 원고로 좀 훈련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교통정보는 비교적 좀 스피디한 원고인데 그 안에 이 고유명사들, 지명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무척 중요한 원고잖아요. 예를 들어서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남권 일대가 양쪽 모두 꽉 밀려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대충 읽으면 그 지명을 올림픽대로 강남권 일대가 양쪽 모두 꽉 밀려 있습니다. 이것보다 약간 눈에 힘을 주면서 어디 올림픽대로 대로에서도 어디 강남권 일대가 어느 쪽이 양쪽 모두 꽉 밀려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올림픽대로 강남권 일대가 양쪽 모두 꽉 밀려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말을 하면 훨씬 들을 때 쏙쏙 꽂히게 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예시 문장으로. 자, 강동 쪽은 한남에서 청담으로, 공항 쪽은 잠실에서 반포로 정체인데 이거 따라해 보실까요? 좋았습니다. 이때 나는 충분히 강조할 만큼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녹음해서 듣거나 영상으로 찍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표현이란 게 좀 그래요. 특히 음성 표현은 은근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쓰고 의지를 투여해야 나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도심 쪽은 노원교에서 녹천교로 밀립니다. 이런 것도 대충 도심 쪽은 노원교에서 녹천교로 밀립니다. 하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더 집중하고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와 정성을 담아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레이션인데 오늘 찾은 캠핑장은 고즈넉한 산세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어디? 오늘 찾은 캠핑장은 어떻다고? 고즈넉한 산세가 어떤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좀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살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녀가 이곳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이 두 문장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감정어들을 좀 형용사 같은 부분들이죠. 세심하게 읽는다.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에선 인정 넘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에선 인정 넘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읽으면은 따사로운 봄 햇살 내리쬐다 이런 게 전혀 안 살잖아요. 최대한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에선 최대한 내가 이 따사로운 봄 햇살을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접하지 못한 거라면은 좀 비슷한 심상을 가지고 와서라도 이 감정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이곳은 마을 빵집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도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감정어를 더 잘 읽어줘야겠죠. 자, 시작. 네,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미 처리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할 것입니다. 유연한 어미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 종결 어미까지 다 확정되어 있죠. 근데 이거에 너무 갇히면 나의 개성도 살지 않고 좀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발음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뭐 하려고 합니다가 어색할 수 있어요. 많이 안 써본 분들은. 그러면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특히 우리말의 특징이 이제 이런 어미 부분이 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앞에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오늘은 발음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청중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듣는 사람들에게 좀 향해서 이 어미 부분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를 원고 그대로 똑같이 읽으려고 하면은 더욱더 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웬만한 조사라든지 뭐 어미, 종결어미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팁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런 고요, 이런 해요체가 오히려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도 팁들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가 편한 어미로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속성으로 4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어요. 자, 낭독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책 같은 것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낭독 스킬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회사에서 진행을 맡았다. 회의를 주재한다. 혹은 뭐 강의를 한다. 내가 어떤 설명서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의미 단위로 덩어리째 읽기, 강조하기, 감정어 부분 세심하게 읽기, 또 어미 처리는 자유롭게 하기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